21 마스터 클래스. 새로운 의식으로 생각하고 존재하고 행동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관해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구적인 명상가들에게서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옴 샨티. 오늘의 마스터 클래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새로운 의식을 위한 21개의 마스터 클래스 중에 하나입니다. 급변하는 세계 상황 속에서 새롭게 사고하고 존재하고 행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필리퍼라고 합니다. 우리는 함께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런 명상가, 요기들로부터 오늘날의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과 지혜를 듣고자 합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적인 전염병은 우리에게 굉장히 다양한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초기에 놀라움과 쇼크를 가져주었는가 하면 내가 병이 나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두려움, 또 내가 아끼는 가족이 만약에 또 병이 나면 어떻게 되는가, 또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가 하는 그런 그 걱정을 하게 만들었고요. 또한 그 록다운 사태 이해로 우리의 또 재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룰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모든 강사분들은 브라마 코메르스 세계 영성대학교의 학생이며 교육자들인데요. 여기서는 영혼에 관해서 그리고 자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마 쿠마리스는 전 세계적으로 110여 개국의 센터를 두고 있고 그보다 더 많은 나라에서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1936년에 인도에서 창설이 된 학교인데요. 본래의 창설자인 브라마 바바가 가졌던 비전과 그가 받은 가르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전환기라고 얘기하는 이 시점에 가장 적절한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브라마 바바는 처음부터 여성들을 전면에 앞에 내세웠었고, 그래서 오늘날 브라마 쿠마리스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이끄는 가장 큰 그런 영성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부터 이 작은 마을에 원주민 마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길을 이끌어 주실 분은 닥터 세라 이거인데요. 컨설턴트 정신과 의사시고 영국의 제 국가의료 서비스인 NHS에서 일해 오셨고, 또한 런던의 임페리얼 칼리지에서도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또 개인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마인드풀 셀프 컴패션에 공인된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 영성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재단의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왕립심리학회의 특별 영성분과의 집행위원이기도 합니다. 그 과의 회장 역임도 하셨었죠. 그리고 세라 씨는 서양 사람들 중에 처음으로 1970년대 후반에 브라마 쿠마리스를 알게 됐는데 그 본래 출신국인 호주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신건강과 영성을 깊이 그 상관관계를 연구를 지금까지 해오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지금 런던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동안에 이제 임상적으로 치료를 해 오시면서 의료 종사자들이 처하게 되는 그런 스트레스적인 상황들을 잘 아실 테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그것이 더 심해졌다는 걸 아시는데요. 그 의료 종사자들이 이런 감정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는지요? 네, 의료 종사자들은 좋은 시절에도 상당히 업무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응급실의 어떤 상황 속에서 보면 상당히 긴장이 되고 앞에 펼쳐지는 일이 상당히 위급한 그런 상황들이죠. 그리고 또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사후에도 그 의료진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걸 지켜보고 사람들이 또 자기 가족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사망해야 되는 사람들이 겪는 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런 것들이 의료 종사자들에게도 가외의 그런 어려움을,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 장키 파운데이션 그 재단에서는 의료 종사자들이 겪는 그런 스트레스를 이미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해피도트라는 그런 앱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 종사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상황들이 어떤 것인가를 봤죠. 그래서 나쁜 소식을 환자에게 전해야 된다든지 또 희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휩싸이고 또 동료들이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스트레스에 이게 과로에 시달리는 이제 그런 여러 상황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영적인 지혜나 또 새로운 관점, 또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잘 직면할 수 있는 그런 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짧은 명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상황에 들어가서 준비된 상태로 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실질적인 툴이겠네요. 그런 최전선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그 해피도트라는 그 앱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는 제가 알기로 그런 의료진들의 NHS 그 종사자들의 그 최전선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 사회적인 어떤 지지가 물길에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저녁에 8시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현관에 앞에 나와서 그 의료 종사자들을 위해서 박수를 쳐주는 그런 지지를 표현하는 일들도 해오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정서적으로 어려운 기간을 거쳐갈 때 그걸 지켜보는 것도 사실 자기 자신의 그런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남들이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어갈 때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경험이 됩니까? 네, 제가 마인드풀 셀프 컴패션, 자기 자신을 위한 자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일해 오면서 공감에 대해서 좀 그리고 자비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고통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그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내가 공감할 수 있어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 우리가 제대로 자비심을 갖고 도와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남들과 공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공감이라는 것은 우리의 좀 에너지를 좀 고갈시키는 것 같습니다. 뇌 스캐닝을 했을 때 어떤 다른 부분이 그 활성화가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에 노출이 될 때 그런 좀 내가 고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감정에 너무 거기에 내가 매몰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을 제대로 도와주기 위해서 거기서 좀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비심이나 그 온정이라는 건 자기 자신이나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뇌 스캐닝을 해보면 그게 조금 뇌의 다른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서 그 상황을 이해하고 내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에너지를 정서적으로 좀 충전시켜주는 그런 그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하고 동정하고 그거하고 자비심을 갖는 거하고 그 두 가지 차이를 잘 이해하면 내 감정을 잘 이해해서 그걸 조절을 해서 제대로 그런 남을 돕는 일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셀프 컴패션 할 때는 그런 점을 잘 이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들에 대한 자비에 대해서 잠깐 좀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종종 정서적으로 어려운 또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도와주려고 할 때 곧장 뭔가 해결책을 찾고 뭔가 그 사람의 기분이 좋게 만들려고 그러고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진짜 그 사람과 그대로 있어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그 컴패션,
자비심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주려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증에 대해서 뭔가 좀 편안해져야 남들의 고통을 내가 그대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점에 관해서 내가 남들을 도와주지만 그걸 내가 고쳐주지 않으려고 하지는 말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죠. 우리가 남들에 대해서 구제를 한다. 남들을 보살펴주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자기 자신이 뭔가 필요한 것을 남들에게서 볼 때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는 쪽으로 마음이 동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그렇게 하기 전에 나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아니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을 때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남을 돕는다는 게 굉장히 고귀한 행위로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내가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들을 제대로 도와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비라는 거는 남들과 함께 고통을 겪어주는 거지만 그 남들의 고통 상태에서 또한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려면 내 자신의 웰빙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온정을 가진 자비심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남을 도와주려면은 나 스스로의 웰빙과 그런 상태를 잘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남의 문제를 보면 그거를 해결하고 뭔가 도와주려고 그러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을 때 그건 사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거기서 우리가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사랑을 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내 내면의 자신의 두려움과 내 자신의 어떤 고통이나 또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함에 대해서 내가 다루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거를 다루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그거를 바로 직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도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 안에 죽음이라는 것을 전면에 부각시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가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게 뭐가 있는가? 또 내가 떠나야 될 때가 온다면 쉽게 떠날 수 있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다 마무리 해놓고 후회 없이 떠나는 느낌이 가지려면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지금 이때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갑자기 죽는 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그런 갑작스러운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오잖아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람들이 죽잖아요. 근데 물론 사회적으로 여태까지 언제나 갑작스러운 그런 죽음들이 있어 왔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규모로 그런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작별 인사를 하지도 못하고 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은 내가 사실 언제 그 나의 때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 내면의 어떤 부분에서는 언제나 그 때를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의 요즘에 그 정서적인 어떤 삶이 굉장히 복잡하고 점점 더 우리의 감정은 앞으로도 복잡해지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잘 관리하고 내면의 경험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드럽게 좀 잘 보살펴주는 정신이 필요할 텐데요. 그게 바로 아까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오신 그 셀프 컴패션이 바로 그 부분을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셀프 컴패션이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비심,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셀프 컴패션은 우리가 남들이 고통하는 걸 볼 때 아주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에게 가서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위안해주고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자기가 그런 그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런 걸 남들에게 해주기가 훨씬 나 자신에게 그걸 하는 것보다는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의료 분야의 종사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뭔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내 안에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일어나서 쓸데없다, 쓸모없다 이런 느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 그 전문가들에 대해서 연구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런 내면의 그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사자들이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정신건강의 문제를 겪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 그 내면의 그 어떤 목소리를 나의 가장 절친한 친구로 만들고 그 목소리를 좀 친절한 목소리로 좀 온화하게 부드럽게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보살핌의 정신이나 부드러움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해주게 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잘 들어보고 감지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이 어떤 말을 해주고 있는가 알아보는 거죠. 우리가 명상을 하기 시작할 때 보면 잘 들어보면 그 목소리가 별로 친절하지 않고 그렇게 좋은 그런 목소리가 아닌 것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내면의 이런 비편적인 목소리는 우리가 그 정신신경적으로 우리 뇌 안에서 다른 외적인 어떤 위협이 가해졌을 때와 거의 마찬가지로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목소리 어조라든가 내 목소리라든가 내가 내 자신에서 고통이나 괴로움 스스로 느낄 때 어떤 목소리를 어떤 어조로 내 자신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그게 바로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자기 셀프 컴패션의 음양의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남들을 잘 보살피는 부분에 그 음의 에너지가 있다면 좀 더 터프한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남들이나 자기 자신이 그런 터프한 면도 그 어떤 선을 그어야 되는 그런 셀프 컴패션의 일면들이 있는데요. 네,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가 그 셀프 컴패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그 위로하고 부드럽게 온화시켜주고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는 것 같은 그런 부드러운 그런 에너지 우리 특히 인간으로서 누구나 편안하게 이완시켜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했을 때 엔돌핀이나 옥시토신 같은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우리가 그 불안이 그 좀 더 가라앉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협이라든가 두려움에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어서 그런 불안과 외적인 위협을 많이 느끼는 상황에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면이죠. 근데 또 다른 일면은 아까 그것이 음의 부드러운 그런 에너지라면 또 셀프 컴패션의 양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되고 그런 강력한 에너지도 있습니다. 이건 화의 에너지하고는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종종 자기 주장을 해야 되고 뭐 이건 안 된다라고 선을 그어야 될 때 그런 화 같은 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하게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하지만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필요한 만큼 하지만 건설적으로 이런 행동은 수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선을 그어주지만 그거를 그 똑같은 그 온정이라는 자비심이란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랑으로. 그래서 그것은 나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내 본질에서 나오는 에너지인데 친절함과 보살핌과 나를 편안하게 누그러뜨리는 에너지 그것과 동시에 그런 나를 보호해야 되는 명확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뭐가 나에게 유익하고 건설적인가 그리고 무엇이 건설적이지 않고 뭐가 나에게 파괴적인가 나 자신에 대한 행동이나 또 남이 나를 또 대할 때 나에게 하는 그런 행위도 그런 선을 그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강렬한 감정을 경험할 때 신체적으로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통증을 느낀다든가 마음이 찢어진다든가 그런 느낌을 또는 이제 뭔가 위장 장애가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이 그런 신체적인 면으로도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몸이 계속 마음을 이렇게 엿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는
하는 생각, 우리가 갖는 그 정서적인 어떤 반응이 사실 생리적인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켜서 몸 안에 어떤 화학물질, 아까 엔돌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신체 화학물질을 발생시키는가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마음과 몸 사이에 서로 상호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 마음에서 일어날 때 그건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그걸 듣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게 좀 일정 기간에 따라 어떤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불안한 마음을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갖게 되면 그것이 몸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망갈 것이냐 또는 싸울 것이냐 그냥 프리즈 돼버릴 것이냐 이런 그것이 거기에 코르티존이라든가 여러 호르몬들이 나와갖고 위장이 딱 멈추든가 혈압이 높아지든가 이런 신체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누적이 되게 되면 그게 병으로까지 진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과 치료에서 우리는 일단은 먼저 걱정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걱정도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는 거. 그게 더 그냥 그 확대해갖고 큰 무슨 대단한 비극이 일어날 때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확대시킬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또 인지행동요법이라는 것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정말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정말로 실제인지 아닌지를 좀 매 상황 속에서 점검을 해보게 하는 방법인데요. 우리도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어떤 방식으로 그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러면 몸 안에 그것에 의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몸이 그 결과로서 고통을 겪게 되고 그럼 나중에 그것이 병으로까지 나타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지행동요법에서는 생각 차원에까지 가서 그 생각에 한번 좀 제동을 걸어보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 그 명상에서는 좀 더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을 실제로 전환시켜서 다른 걸로 바꾸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과 그 필링이 우리의 신경 전달 물질을 뇌에서 불러일으키고 발생시키고 그럼 그 다음에 몸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단계에 처음부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자기 생각이나 이런 그 과정에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그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이렇게 행동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대안에 대해서 생각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정서적인 반응이 실제 환경적으로나 또는 바다의 그 플라스틱이나 그 생물 종이 없어지고 있는 거 이런 여러 상황들을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강렬한 어떤 정서적인 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반응을 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것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우선은 나 자신을 먼저 돌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셀프 컴패션의 그 훈련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게 나쁘다, 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반응을 우선은 인정하고 알아보고 인정을 하는 걸 합니다. 그걸 거부하고 부인하고 이게 아니고 약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게 사실일지는 모르고 이게 실제로 일어났지만 그것이 내 웰빙에 또 내가 실제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 제약을 가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게 잘못됐고 틀렸다라기보다는 우선은 그 상황 속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친절함과 자비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굉장히 슬픈 일이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고 자기 자신의 그 감정을 잘 우선은 다독여주는 과정을 먼저 거치는 겁니다. 만일 그거를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자기 상황이 어떻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인지가 되지 않으면 정말 진정성 있는 보살핌을 좀 더 건설적인 면으로 그 감정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이 경험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이거를 좀 이해를 해주자.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깐 멈춰서 이렇게 제동을 걸어보는 것이 전체 그 상황이 어떻게 진전해 가느냐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좀 좋지 않게 행동하고 뭔가 나에게 도전을 건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 온통 그런 뉴스만 듣잖아요. 그런 걸 듣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불안감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럴 때 그냥 그저 멈춰서 이거 정말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선 나 자신에게 사랑과 나 자신을 보살펴주는 걸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뉴스를 듣는 이 어떤 어려움을 먼저 그 치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 상황들이 내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먼저 이렇게 보면서 나 자신에게 정말 친절하게 부드럽게 그 나 자신을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고통이나 괴로움에 대한 올바른 그런 접근 방법입니다. 그게 없어지길 바라거나 그냥 그걸 바꾸려고 그러는 게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저 나 자신에게 먼저 친절함, 그 상황을 직면하는 나에 대한 그거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의료 종사자들이 아까 그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가 아마 뭔가 어느 정도로는 그를 뭐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부르든 그냥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르든 뭐라 부르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게 너무나 그 방대한 규모라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휴식하고 자기 자신을 회복해서 다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을 거쳐야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생기기 전에도 의료 종사자들이 이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굉장히 자기를 밀어붙이고 뭔가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잠깐 멈춰서 잠깐이라도 뭔가 휴식을 해서 회복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복력을 갖는다는 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료 종사 분야에서는 정말 몇 시간을 그냥 하는 계속 앞에서 그 다음 하나로 그 다음으로 그냥 끝없이 바쁘게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이든 2분이든 3분이든 잠깐 멈춰서 자기 자신에게 그 친절과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자기 신경 체계를 좀 안정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그 긴장돼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 그대로 있지 말고 자기 안에 정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서 그 평화와 침묵의 시간을 갖는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명상, 해설이나 명상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 상태로 들어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우리가 뭔가 수련을 좀 해서 그게 어떤 종류든 명상이든 호흡법이든 어떤 것이든 자기 시스템, 신체 시스템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는 걸 그걸 규칙적으로 하루에 여러 번 해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그 의료 그 활동을 해오시면서 또 명상도 같이 해오셨는데요. 우리가 명상 경험을 매 순간 그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그 세라 씨가 했던 그런 명상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연결이 되었습니까? 명상을 하는 그 과정은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과 필링을 갖는데, 내가 창조해내는데, 내가 그 생각과 필링과는 다른 게, 나는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화가가 그 물감을 가지고 이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나 그 화가가 그리지만 그 그림은 화가하고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관찰하는 나, 어떤 내면의 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여러 그 수준에서 하다 보면 자기 마음속에 생각이 일어나고 필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밑바닥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내가 그 전체를 지켜보는 자로서 있습니다. 그런 지켜보는 자가 될 때는 내가 하는 생각과 감정을 객관화시켜서 분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내가 서서히 다스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가 어떤 색깔로 그림을 그릴지 정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색깔을 어떤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를 식별을 해서 이거는 별로 유용하지가 않다. 이건 참 좋은 생각이구나. 이렇게 식별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상태는 바로 내 참된 자아, 나의 참된 그 본래의 성질에서 나오는 생각에 점점 더 집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하는 모든 생각이 결국 자기 자신의 그 표현이기도 한데 그 생각들의 밑바닥에 이면에 계속 들어가 보면 정말로 깊은 곳에는 침묵, 완전한 정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내가 궁극적으로 다다를 고향에 왔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나의 그 에센스는 사랑이고 평화롭고 아주 파워가 있고 명료하고 최고의 나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정적 상태, 침묵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 과정은 바로 내 몸이 어떻게 느끼는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내 감정이 어떤가, 그런 다음에 그 이면의 밑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평화로운 그 느낌, 이게 진짜 나다라는 그 느낌에 닿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설명하신 굉장히 아름답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지금 그 설하시는 그 의료 또 컨설턴트 정신과 의사로서 일을 하셔오면서도 왕립 심리학회에서 그 영성 분과의 집행위원으로서도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일해 오시면서 자기 자신을 영혼으로 이해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의료 분야에서는 사실 뇌가 모든 걸 관장한다라는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요. 그 두 가지의 다른 관점을 어떻게 서로 그 접목을 시키는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의학이 이 영혼의 개념을 어느 정도로 지금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지요. 영혼의 품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네,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제가 정신과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는 사실 저는 좀 약간 독특한 부류에 속했었습니다. 참자하고 이 내가 알고 있는 외적인 나가 서로 다르다는 거를, 그래서 이 참자가 이 뇌를 사용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동의하지는 않았었죠. 사람들은 뇌를 스캐닝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나 이런 것에 훨씬 더 집중을 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그 정신과 의사 중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또는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좀 80년대쯤 와서 이렇게 특수 그런 그 영성에 관련된 그 분과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남들 같이 그 영성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물론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지는 않아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이 외적인 게 전부가 아니고 이 내면의 이런 세계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점점 받아들여지는 추세에 있고, 또 일부 정신과 종사자들이 이런 깊은 영적인 그런 경험과 이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갖는 것이 사실 정신과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내면의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환자들이 그런 사람이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좀 정신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는 그런 그 이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보면은 그 세상에선 정신과적인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는 다른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런 데서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들을 존중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공감을 해주는 거에서 그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불쌍하게 여기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존중해 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중은 존엄성에 대한 한 존재로서 존엄성에 대한 그 사람이 하는 경험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슈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그것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걸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와는 다른 어떤 현실을 경험할 때 그걸 존중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과 치료와 또 영성적인 이런 측면 이 두 가지가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영성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또 영혼을 인식하고 또 의식이 뭔가 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신에 대해서 그 신성한 그 높은 존재에 대한 그런 개념들도 이제는 서서히 이런 의료진들의 그 모임에서 대화의 이렇게 화제로 지금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그 왕립심리학교의 그 집행위원회들 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이 우리 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종교, 회교, 기독교, 불교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위원회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좀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저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뭘 믿느냐 하는 건 굉장히 사적인 거예요. 또 신과의 관계는 가장 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영혼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아직은 그래도 좀 조심스러운 면들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종교연합의 그 대화의 장에서도 서로가 어떤 다른 입장에서 이렇게 신에 대해서 이해하는지 또 과학자들 그리고 영성 이런 걸 접목시키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배워서 서로 다른 입장의 것을 함께 만나질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영적인 이해를 그 신의 존재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 개인 하나하나 인간을 볼 때 그리고 그 인간이 뭘가 경험했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 관점을 갖고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그 어떤 의식의 변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신의 그 사랑하시는 존재로서 신이 있는 것이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금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런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거라 생각합니까? 제가 처음 그 명상을 시작했을 때 내가 영혼이고 내가 비물질적인 존재다라는 얘기를 들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과학적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뭐 믿어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경험을 하면서 그 개념을 가지고 그러면 신이 있다라고 하면 전제하고 한번 해보자. 그 자비와 사랑을 가진 그 에너지, 나를 보살펴주는 그런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 실험을 시작했더니 서서히 조금씩 뭐에 연결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굉장히 파워풀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른 존재와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갑자기 완전한 빛의 세계로 내가 끌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내 앞에 붉은 핑크빛의 어떤 그냥 둥그런 빛 덩어리가 굉장한 사랑과 친절함과 이해심을 가지고 나를 완전히
수용해주고, 그리고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 그래 너무나 놀라움을 좀 느꼈었는데요. 이게 내가 뭐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환각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명상 중에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결, 그 존재와의 그 연결과 관계를 내가 조금씩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남자라고 하더니 남성이 되어서 어쨌든 친구 같고요. 내 세계에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에너지라는 거. 그리고 내가 내 세계에 내 아이에게 그런 그 에너지가 있을 때 얼마나 그 좋은 면으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깥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 모든 도움들 뭐 올 때도 있지만 오지 못할 때도 있는 그런 기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영혼에 연결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평화 그거를 그대로 연결해서 그런 다음에 거기다 더 나아가서 이 거대한 에너지, 이 우주의 부모라고 할 수 있는 그분에게 내가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슬프다든지 겁이 난다든지 뭔가 안전하지 못하든가 외롭다든가 그럴 때 이 에너지에 내가 이 에너지를 향해서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적인 부모, 친구, 영혼의 동반자인 지고 영혼 신성, 뭐라고 그분을 부르든 그분에게 내가 연결해서 정말 사랑을 경험하고 나를 이해해주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을 때 내가 나 자신에게도 다 잘 연결되고 남들하고도 잘 그런 좋은 에너지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상황들은 굉장히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우리 어깨 위에 너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에너지에 연결해서 그 내가 지고 있는 책임감이나 부담감을 조금 더 덜어낼 수 있고 그래서 잠시 남에게 좀 넘겨줘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마음으로만 하는 어떤 게임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그런 실제로 가능한 실제로 삶 속에서 세라 씨가 경험하신 그런 것이고 자기 감정의 기복을 다루어서 이렇게 닻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맞습니다. 네, 이것이 언제나 한결같이 있는 것이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건 또 점점 더 이렇게 성장이 되어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 맛을 내가 경험하고 나면 점점 그 존재에 대한 그 에너지를 내가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그 낙하산을 타고 나를 도와주러 나타나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두 세계를 잘 교량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두 개가 완전히 어떤 이상한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아주 실질적인 것으로서 실제 현실의 의료 생활하고 또 영성 이걸 연결시켜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그 세라 씨가 평소에 정서적으로 막 그 감정이 기복이 있을 때 자신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지금 몇 가지 도움말로 저희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시면서 지금 서 계시든 앉아 계시든 그대로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눈은 약간 가늘게 뜨시거나 감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감지해 보세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를. 이제 의식을 조금 더 자기 자신에게 가까이 가져가서 몸의 어디에
긴장이 있는가를 보시면서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어깨를 편안하게 내려놓고 다리 그리고 허벅지 다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자기 몸을 스캐닝을 해보면서 내가 어디에 스트레스가 내 몸 안에 쌓여 있는 데가 없는가 봅니다. 그리고 그걸 편안하게 이완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자기 호흡의 리듬을 감지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이 리듬이 얼마나 편안하고 이완을 되게 해주는지 바닷물이 해변가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처럼 들숨, 날숨이 편안하게 쉬어집니다. 네, 그리고 더 가까이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봅니다. 그러나 나는 약간 뒤로 물러서서 마치 생각들이 내 앞을 지나가는 강물인 것처럼 시냇물인 것처럼 그저 물러서서 지켜봅니다. 또 어떤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봅니다. 내가 지금 불편하거나 긴장되거나 아니면 편안한가를 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그걸 그대로 지켜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좀 더 깊이 내 생각과 감정들 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 이면에 있는 고요함으로 평화로 들어갑니다. 안전한 느낌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진정한 나다라는 걸 나는 압니다. 나는 사랑의 에너지이며 평화이며 고요합니다. 이제 나 자신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나는 마음을 열고 사랑의 대양에게로 나 자신을 연결합니다. 우주의 친절함과 자비의 근원인 분에게로 연결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지원을 줄 수 있는 원천으로서 언제나 존재하는 에너지이며 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분에게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에너지와 사랑을 줄 수 있는 근원에 연결합니다.
나는 이 사랑을 내 안에 마치 들숨을 쉬듯이 들이쉽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치유해 줍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온전해집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내 호흡에 다시 의식을 두면서 이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사랑과 평화, 내 내면의 핵심에 있는 나의 참된 정체성에 있는 그 느낌을, 바로 나인 그 느낌을 가지고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옴 샨티. 네, 필리파 씨. 예,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좀 더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만은 네, 네, 이 두 가지 세계를 명상가로서 또 의료 종사자로서 함께 이렇게 살아오신 그 세라 씨의 경험을 들어서 정말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서 들은 이런 내용들, 세라 씨가 얘기한 그런 그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내일 저녁 마스터 클래스에서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옴 샨티.